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잠정마을에 대한 환경조사가 동화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발암 물질이 가득했지만 세 차례 조사 모두 형식적이었습니다. 5.18 망언의 중심인 김진태 의원이 전북에 왔습니다. 사과는커녕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비전회의가 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탄소산업 다각화와 분산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며 전주와 남원 등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져 산불 피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익산 잠정마을에서 지난 10여 년간 암에 걸린 사람이 30명이나 된다고 하죠. 마을 인근 비료 공장이 원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전라북도가 벌인 조사와 이 공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조사를 벌였는데 지척에 깔린 발암 물질을 밝혀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최근 10여 년간 30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린 부부가 몇 시간 간격으로 숨을 거두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주민 건강과 환경이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2010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각각 환경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암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하지만 전라북도의 조사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서 수질과 대기오염 검사를 해봤더니 법에 명시된 오염물질은 대부분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 공장의 미심적인 공정을 주민들은 의심했지만 전라북도는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도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정 폐기물도 아니고 일반 폐기물, 그다음에 항목으로 보면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다 이해로 나왔고. 하지만 익산시의 의뢰를 받은 민간 전문가들은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장과 마을 곳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A를 포함해 14개 발암물질을 발견한 겁니다.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연초박과 피마자박에서도 각각 2세 종류의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참고한 법조항에는 모두 적혀 있지 않는 오염물질들로 전라북도가 법에만 집착하는 사이 주민들은 고스란히 암 발병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첫 조사 때 조금만 더 제대로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주민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다. 전라북도가 환경부 역학조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식적인 조사로 주민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에서 도내 첫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발진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전주 예수병원을 찾은 15살 정모 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근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건당국은 환자와 접촉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전국적인 비판이 거센데요. 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추가 해명이나 사과를 기대했지만 아예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태도를 드러내 더 큰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을 찾은 김진태 의원을 향한 의원직 제명 요구가 거셉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김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5.18 민주화운동 망언에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 안에서까지 용납할 수 없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김 의원은 39년 전 역사적 사실마저 다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법이 힘들게 제정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시작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군 개입설도 법적으로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지만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건 하나하나당 그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5.18 망언에 혹시나 했던 추가 해명이나 사죄는커녕 오히려 지난 대선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며 또 다른 논란도 예고했습니다. 당대표 지지 호소를 위한 당원 간담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한 김진태 의원은 시민단체의 계속된 항의에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황급히 도당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석각들이 참여해 국가 발전 방향의 지혜를 모으는 대한민국 비전회의가 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탄소 산업을 활용한 제조업의 다각화와 중견기업 중심의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지역의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빠진 전북에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송재욱 균형발전위원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선물이 아니라 처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예비 타당성을. 통곡의 벽이라는 게 뭐냐. 울고 울어도 못 넘는 벽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 타당성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특히 군산을 위해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공통점인 탄소와 지능형 부품 산업을 매개로 산업을 고도화시키자는 겁니다. 두 주력 산업 또는 대표 산업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어떤 그 연결 산업 통해서 두 주력 산업이 다각화되는 형태로. 또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돼 있는 그런 구조에서 이걸 실현을 시키려면 투자할 기업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늘은 전주 특례시 지정과 지역개발, 인재 양성 관련 토론이 이어집니다. 논의 내용은 청와대에도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회의에서 모인 지혜가 전북의 위기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전북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북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45%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 군산 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게 원인이며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전주 고사동 대지로 제곱미터당 690여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도내에서도 저감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맞춰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차량 이부제, 비상 저감 조치 등 1,300억 원 규모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농도 30% 감축을 목표로 측정소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실적 평가를 시군별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00년 전 군산에서도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한강 이남 첫 만세운동 현장을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3.1 만세운동은 당시 구암교회 교인으로 서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다니던 YMCA 회원 김병수 학생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이갑성 애국지사로부터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전달받고 2월 26일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은사인 박연세 교사 등에게 서울의 독립운동 움직임을 은밀히 알리고 군산에서도 만세운동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을사 보호장을 맺는다든지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우리 선조들이 주신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기독정신이 그걸 더 심어준 것 같아요. 거사일은 당초 3월 6일에서 하루 앞당겨졌으며 교사와 학생, 교인, 시민 등 천여 명이 시내 곳곳에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을 울렸습니다. 당시 군산시 인구가 13,000여 명이었던 데 비해 시위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구암동산에서 발언된 3.1 만세운동은 총 28회에 걸쳐 3만여 명이 참여했고 사망 53, 실종 72, 부상 195명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또 충남 강경과 서천, 전주, 익산 지역의 만세운동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건립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독립의지와 투쟁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물과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3.5 만세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떻게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투옥됐다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념관 근처에는 구암교회 역사 전시관과 3.1 만세운동 전망대 등이 설치돼 선조들의 꿋꿋한 기상과 민족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군산이 수탈이 아닌 항일의 근거지로서 살아있는 역사의 도시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 추가 발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한국의 선진 양돈 기술을 배우러 온 아프리카 청년들이 있습니다.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을 마쳤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여름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돼지 농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선진 양동 기술을 배우러 낯선 한국 땅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전북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된 폴은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며칠 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I have learned about the Korean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pplied in agriculture to uplift its production, and it is what I am looking forward to replicating when I go back to my home country. 이들은 우선 우간다의 대학 시스템 농장에 자신들이 한국에서 익힌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뛰어나고 질병에 강한 돼지를 길러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making a cooperative that will be strengthening the Ugandan farmers, basically in the livestock sector. 한국국제협력단과 국내 기업의 도움으로 자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협동조합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우간다에 여러 가지 국제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동조합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폴과 그의 친구들이 배워간 한국의 선진 농법은 축산농업의 황무지인 아프리카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원예 농협이 활발한 해외 수출로 300만 불 수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주 원예 농협은 지난해 베트남과 대만, 태국 등지에 303만 달러의 어치의 배와 양파 등을 수출해 농협중앙회로부터 3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1000여 개 농협 가운데 수출탑을 수상한 곳은 9개 농협에 불과합니다. 지정 게시대 외에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지저분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군산시가 올바른 공공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합니다. 확보된 저단형 게시대는 소상공인 홍보용 114면과 행사와 행정 홍보용 122면가량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상공인들은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업소당 월 1회 최대 4면까지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교차로와 도로변에 1m 높이로 설치됩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홍보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개인 생활정보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나의 생활정보는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세금과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이용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임실군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공무원이 원하는 정보를 조회 또는 열람해줍니다. 남원시가 그간 추진해온 여성 친화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2013년에 이어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골목길 CCTV와 가로등 확충,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더불어 사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 마케팅 영농조합법인이 주산면 사산리에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신축 준공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 유리온실은
2.7헥타르 규모로 연간 약 1,1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22억 원의 조수익을 올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원형 교차로가 회전 차량이 우선인 회전 교차로로 바뀝니다. 전주시는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과 팔복동 KT 팔복지점 앞 등 원형 교차로 2곳을 회전 교차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진입 차량이 우선인 원형 교차로와 회전 차량이 우선인 회전 교차로가 혼재돼 혼란을 부추겨 왔다며 이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예술공장은 오늘부터 닷새간 우진 문화공간에서 이혜지의 모노드라마 여자 마흔 앵콜 공연을 갖습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는 오늘 애니메이션 영화 무민 더 무비를 무료 상영합니다. 전주 영화제작소는 청년 작가 3인이 인상 깊었던 영화의 이미지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소울 하모닉 청소년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16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근대 역사박물관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20여 점을 근대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익산 시민대학 올해 첫 강연이 오늘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푸드앤내추럴 와인 페스티벌이 16일부터 이틀간 국제 한식조리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내일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17일 사업용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 참여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며 전주와 남원 등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져 산불 피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5도, 익산 영하 7도에서 6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8도에서 5도, 진안 영하 8도에서 3도, 서양권은 군산과 부안 영하 4도에서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